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2월 22일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 내렸죠. 지금 이제 증시가 다 좋지 않다 보니 여기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채권 상승에 대한 좀 부담감으로 증시가 좀 내리고 있고요. 확실히 지금 채권에 대해서 경계를 좀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1.33%, 1.36%까지 올라왔고요. 채권이 이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1.4달러 정도로 이제 저점을 잡고 4% 정도를 저점으로 잡고 있었는데 지금 그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린 상태에서 이 채권 상승률이 오르는데 왜 주식이 내립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채권 상승률에 따라서 이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이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 자체가 올라가면 이제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 시장에서 이런 주식, 위험 투자자, 위험 자산으로 들어간 이 돈들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 투자자들이 경계를 좀 하고 매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다시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시그네틱스, SFA 반도체, 에디칩스, IA 러셀 모두 하락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당장 뭐 증시가 폭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반도체 테마는 여전히 소스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에 의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미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올라가지고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 시그네틱스, SF 반도체, AD칩스, IA 러셀은 최근에 관심을 좀 받기 시작했고요.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이 오를 때 얘들은 횡보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시스템 반도체, 이제 차량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스가 계속 살아있죠. 시스템 반도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가져가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기에 이제 삼성, 평택, 파운드리 신규 라인을 조기 가동한다고 합니다. 평택이 이제 이 공장을 지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신규 파운드리 라인 P2를 조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인치 웨이퍼에 반도체 단가도 두 자리로 이제 인상하기로 했고, 반도체가 그렇게 없답니다. 지금 TSMC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사업을 키우기로 했는데 딱 좋은 지금 상황이 됐죠.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왜냐, 지금 보통 이제 이런 업계들은 1위 제품만 쓰려고 하지 2위 제품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너무 많이 필요한데 2위 제품도 한번 써볼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잘 치고 들어가고 있고요. 공격적으로 투자한 그 보람이 있죠, 이제. 그래서 평택 EUV 라인 조기 가동하고요. 화성 EUV 라인 생산량 확대했고요. 5나노 2, 3세대 하반기 양산하고 8인치 파운드리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비메모리 반도체 8인치, 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업체들이, 하위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SF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친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1조, 시총이 1조를 넘었는데요.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귀해진 차량 반도체, 삼성전자, 파운드리 단가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 높이는 것에 대해서 이런 칩, 시스템 반도체 마무리 업체들, 패키징 업체, 조립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업심대 덧침격으로 텍사스 쪽이죠. 미국 텍사스 삼성전자 공장이 또 최강 한파로 인해서 좀 멈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일본 지진 쪽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도 있고 대만 쪽에 뭐 또 기후 변화로 또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안 그래도 부족해 죽겠는데 생산 라인 좀 늘려놨더니 이제 막 기후 이런 변화 때문에 굉장히 생산에 차질이 있다 보니 계속해서 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도체가. 그래서 반도체 단가가 계속 높아질 거고요. 거기에 따라 신규 투자 시설을 공격적으로 좀 늘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그네틱스 이렇게 좀 내렸지만 다 괜찮아 보이고요.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65원 좀
마지막에 좀 내려서 아쉽긴 한데요. 결국에는 이제 21선 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슈팅을 주고 한번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슈팅을 줬었죠. 그때는 이제 이전 고점을 넘었는데 아쉽게 조금 음봉을 맞고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레벨이 이전에 이때 쌍바닥을 형성하던 레벨과는 다릅니다. 지금 1,400원, 1,300원대에서 지지를 하였는데 이제는 1,500원대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고요. 내일 추가 하락을 한다면 21선에서 테스트를 할 것 같고요. 21선 이탈을 한다면 1300원 선으로 다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웬만해서는 증시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 21선 좀 잘 디디면서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상적으로 이제 거래량도 죽였습니다. 죽이고 다시 한번 거래를 터뜨리기 위한 그런 차트를 좀 만든 것 같고요. 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인이 뭐 거의 매도했고, 금요일에 들어왔던 뭐 매수량 거의 매도했습니다. 근데 뭐 크게 매도세를 계속 이어간다든지 매도량을 늘렸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기타 법인은 매수 이 포지션을 지키고 있고요. 들어왔던 물량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이 계속 시그네틱스를 매수를 한다는 점. 투시는 뭐 장난만 치고 있죠. 뭐 내일 또 들어올려나요? 지금 뭐 계속 단타만 치고 있는데요. 일단 시그네틱스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시간에도 좀 내렸다가 마지막에 또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한다는 점은 시스템 반도체의 이 소스입니다. 소스는 계속 살아있고, 지금은 여기 요 저항선이 좀 있기 때문에 꼬리를 2달 연속 달고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확실히 2,000원 선, 여기 2,000원 초중반선을 좀 뚫어버린다면 요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질 때가 올 거고요. 그때는 시그네틱스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좀 하락을 했지만 지금 뭐 이때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반 정도,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반납을 좀 하고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거래량을 점점 죽이는 선에서 옆으로 또 나열을 좀 할 겁니다. 계속해서 레벨이 올라가죠. 요때는 이제 5천 후반대, 요때는 7천 중반대, 요때는 이제 8천 중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지금 뭐 5% 떨어졌다고 해서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을 또 점점 죽이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가고 있고, 소스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투자자는 좀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급이 살아있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SFA 반도체는 월봉상으로 거의 이제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시간에도 좀 내렸지만 지수 하락에 따라 오늘 이제 미국 증시들이 좀 선물들이 내리다 보니 같이 좀 하락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수가 내려서 내린다면 다 같이 내릴 것이고, 지수가 좀 받쳐준다면 이 빈메모리 반도체는 추가 하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옆으로 좀 지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IA입니다. AD칩스입니다. AD칩스. AD칩스도 지금 이제 쌍바닥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뭐 SF 반도체나 시그네틱스처럼 강하게 이제 상승을 좀 못하고 지금 오랫동안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쌍바닥 위치에서 또 여러 번 바닥을 좀 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는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AD칩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1,500원 중반선은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거래량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얘도 한번 시세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내일이 좋아 보이는, 기술적으로 좋아 보이는 위치긴 한데요. 사실 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주봉도 계속 240주선 근처에서 나열을 좀 하고 있고요. 쉽게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상승 자리를 만들고 이제 장이 좀 받쳐주고 환경이 좀 받쳐주었을 때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얘는 오히려 시간에도 올랐고요. 좀 좋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IA입니다. IA도 3% 정도 하락했고요. 21선 또 뒤졌습니다. 21선 디디면서 얘도 퐁당퐁당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IA도 내일 좀 양봉이 나와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한 번도 이제
이 21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왔었는데요.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이제 이 여기 얼마죠? 여기는 2000원선이죠. 2000원선에서 지금 이제 쌍봉 형태를 그리고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내일도 추가 만약에 증시 하락이 있다면 요 21선 잠깐 깰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네, 시그네틱스처럼 같이 좀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리를 좀 잘 지키고 상승 추세를 이어갔으면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해버리면 이제 수렴 패턴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2000원선을 좀 강하게 뚫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이 좀 받쳐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외국인도 뭐 크게 매도 많이 한 거 아니고요. 차트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거래량도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죽이면서 가격을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일 좀 좋게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 다음은 러셀이고요. 러셀은 오히려 네, 21선을 좀 이탈했습니다. 이탈했고 그래도 여전히 뭐 AD칩스와 비슷하게 네, 이 박스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터치를 하죠. 네, 동일한 위치를 여러 번 터치를 하고 이 저항선을 쉽게 뚫지는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5,900원 선에서 6,000원 선까지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거래가 쉽사리 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좀 터지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증시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은 것 같고요. 21선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 아직 여전히 요 위치에 횡보 위치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마무리 가격이 이전에 여러 번 터치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 투자자는 뭐 외국인 좀 들어왔지만 뭐 기간 좀 나갔고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주봉도 이제 계속 나열을 하고 있고 이렇게 뭐 계속 슈팅을 주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러셀도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 이 소스를 타고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증시 자체가 좀 애매하게 지금 위치를 좀 잡아서 코스닥도 그렇고요. 내일 코스닥이 60일선 좀 지키면서 반등할 때가 되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선제적으로 네, 내렸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내리더라도 내일 양봉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장 초반에 내리더라도 후반에 말아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최근에 보았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나가긴 하더라도 그래도 그 자리는 좀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요 자리 네, 아래 위로 흔들긴 하도 좀 잘 지키면서 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없는 장이 될 거고요. 아니면 뭐 단타치기 좋아하는 분들은 재밌는 장이 될 겁니다. 막 금방 내려오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좀 버티는 분들이 만약에 돈을 번다면 좀 많이 벌 거고요. 여기서 뭐 하락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상승을 한다면 네, 좀 돈을 좀 많이 벌 겁니다. 근데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서 지켜보는 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 5가지는 여전히 소스가 살아있다.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